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32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일 시는 7월 14일 금요일 21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자, 2월 금액 있습니다. 5,325만 4,250원. 자, 2월 금액이 있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랑 샌디에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마치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MLB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14번 경기 14개 경기가 전부 다 이제 MLB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력을 다시 좀 재정비하고 재충전하고 이런 시간을 팀들마다 가졌고 거기에서 오는 전력의 플러스 요인이 좀 더 많은 큰 그런 팀들 위주로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보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필라델피아랑 샌디에고 경기 산체스랑 다르비슈의 선발 대결이 되겠습니다. 전 다르비슈 쪽에 조금 더 높은 기대치를 두고 본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회전수가 살아있는 그러한 다르비슈이기 때문에 브레이킹 볼도 굉장히 좋고, 자, 그래서 샌디에고 쪽으로 보고 샌디에고 내년도 그 메이저리그 개막 시리즈를 이제 서울에서 서울 시리즈로 한다라고서 이제 공식 발표가 났지요. 아마도 고척돔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오피셜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3월이면 좀 날씨도 이제 서울 날씨는 좀 춥고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잠실보다는 고척 쪽에서 이제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메이저리그 정규 리그의 개막전이 서울에서 펼쳐진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소식도 있고, 자, 샌디에고 쪽으로 한번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하성이 고척돔에서 뛰는 전 홈 구장이었던 고척돔에서 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네요. 자, 상대는 샌디에고랑 다저스라고 하죠. 다음에 2번 경기는 피츠버그이고,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힐과 스트리플링이 선발 예고로 되어져 있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에 전력 재정비의 시간을 가장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동안에 샌프란시스코가 선발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와중에서도 불펜의 힘으로 막 오프너 승부도 몇 번씩 성공을 하고 이러면서 막 연승도 길게 뽑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샌프란시스코였는데 다시금 그 불펜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시간이다. 그런 자리에 왔다라고서 보여지고요. 힐은 나이가 역시 좀 많아요. 나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할아버지 운동 선수로서는 투수로서는 이제 할아버지 나이에 접어든 이제 힐이 되겠는데 조금 덜 보고 싶고 이쪽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고 다음에 3번 경기는 볼티모어랑 마이애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동부지구 자기 지구에서는 2위, 2위인데 여기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고 여기는 이제 내셔널 리그이지요. 알칸타라가 나옵니다. 자,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알칸타라 이닝 히터로서의 그 능력, 기대치 이거는 알칸타라를 따라올 만한 투수가 없다라고까지 저는 평가를 하는 알칸타라. 다음에 알칸타라 쪽으로 보겠고요. 크레머가 일상이 되어 있고 여기 토론토 4번 경기는 토론토 그리고 애리조나가 되겠습니다. 인터리그 경기가 되겠습니다. 불개주가 그 올스타전 그 홈런 더비에서 챔피언 홈런 킹이 됐지요. 자, 근데 보면은 역대 올스타전에서 그러니까 농구도 그렇고요. NBA 농구도 그렇고 뭐 3점 덩크 왕들 그리고 MLB에서 야구에서의 이 홈런 왕 요렇게 차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개된 정규 리그에서 조금 부진한 이런 징크스들이 다들 좀 있지요. 그게 좀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 불개주는 토론토의 핵심 타선 자원 중에 이제 한 명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타선이 약간 좀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애리조나 쪽으로 애리조나 이 공수의 밸런스 그리고 상하위 타선의 밸런스 이런 거는 애리조나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죠. 자, 애리조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다음에 5번 경기는 신시내티랑 밀워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번스가 나오는데 후반기 레이스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투수 중에 한 명, 이 번스를 주목해서 본다. 이렇게 저는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탈삼진 능력이 아주 빼어난 번스가 되겠는데 전반기 성적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좀 타기도 하는 모습이지만 제대로 뿌려줄 때는 탈삼진 능력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던 구위. 저는 번스를 후반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고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밀워키 쪽으로 한번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보고 그다음에 6번 경기는 애틀란타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그리고 화이삭스의 경기. 네. 자, 애틀란타. 여기는 애틀란타를 인정하고 가는 여기 모튼이 지금 선발로 예고가 되어져 있거든요. 찰리 모튼.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다음에 재개되는 요 시점, 이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강팀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에이스 승부 좀 더 먹힐 수 있고, 왜냐면 이제 뒤에 받쳐주는 불펜을 좀 더 이제 풀 가동할 수 있는, 뭐 각 팀의 이제 그런, 이제 전열 재정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팀이 강하게 갈 수 있는 레이스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애틀란타, 모튼 승부. 모튼이 한 6회까지 퀄러티 스타트 찍어주면은 뭐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고 승리 투수 조건만 채워줘도 이후 승리 투수 조건 채워주고 뒤에서 불펜이 풀 가동이 이루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애틀란타 쪽에서 이제 굳히기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타선의 힘도 좋은 애틀란타 아쿠나 주니어. 그다음에 7번 경기는 컵스랑 보스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각각 자기 지구에서 3위, 5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5위는 다른 지구로 갖다 놓으면은 이거는 뭐 지구 선두권에 해당하는 뭐 그런 성적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는 그야말로 지옥구덩이이지요. 이 보스턴이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 이 지구 자기 지구에서 5위 최하위에 그치고 있지만 승률이 53%에 달하는 승률입니다. 그 53%의 승률 가지고서 지구 꼴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센 지구이지요. 자, 보스턴이 다른 지구와의 다른 지구 팀들과의 매치업이 짜여져 있다. 특히 이렇게 인터리그 이렇게 짜여졌다. 이런 매치업에서는 보스턴을 좀 더 봐줘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 벨로가 선발로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속도 좋고 볼의 볼끝 무브먼트도 좋고 뭐 브레이킹 볼, 뭐 페스트볼 다 페스트볼도 96, 7, 8 뭐 이렇게는 뭐 가볍게 던지면서 벨로라고 하기도 하고 베요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구위는 저는 인정하고 간다. 이렇게 보면서 보스턴 쪽으로 여기다 한번 던져보고 자 7번 경기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8번 경기서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자 이제 멤버십 적중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쭉 가겠습니다. 쭉 달려 가겠습니다. 예, 그냥 쭉 한번 달려가고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네, 일단 준비된 대로 계속 8번 경기서부터 쭉 이어나가서 마무리를 그냥 곧장 지어보겠다. 다음 영상에서 또 중간에 또 한번 멤버십 적중력 한번 살펴보고 자, 8번 경기서부터 이번에는 쭉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8번 경기 텍사스이고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되겠는데 텍사스 이제 뭐 체프만의 활용도 체프만이 그동안에 이적을 해서 그동안에 그 기회가 마땅치 않았죠. 등판의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일단 좀 리드를 잡아줘야죠. 그리고 토스를 해줘야지 이제 활용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최근에 경기가 좀 아쉬웠던 그 텍사스의 공격인데, 텍사스는 시즌 초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줄기차게 해드렸던 거. 지금은 이렇게 텍사스가 뭐 지구 선두가 꾸준하게 유지되면서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즌 초에는 뭐 반신반의했죠. 아무리 뭐 디그롬이 있다 손치더라도 디그롬이 나간 다음에도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구 선두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 예, 텍사스는 올 시즌 이런 레이스가, 선두 레이스가 끝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보고 있는 팀입니다. 텍사스 저는 끝까지 세게 볼 요량이고요. 그리고 9번 경기 캔자스이고 템파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마시랑 글라스노우가 나오는데, 예, 글라스노우 승부를 놓칠 수는 없다. 예, 템파가 여전히 워낙 공격이 세고, 지금 이 팀 조직력과 이 팀의 이 공격의 집중력,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그런 템파라서, 수비의 집중력 좋고 그런 템파라서 이렇게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발 로테이션에 지금 균열이, 흠이 가 있는 것은 여전한 그런 리스크는 있거든요. 뭐 스프링스랑 라스무센 이런 로테이션의 주요 자원들이 지금 빠져, 한 명도 아니고요, 복수로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으로 레이스를 끌고 가, 페넌트 레이스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글라스나우가 다행히 복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글라스나우의 승부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태. 선발 불안했고 잘 버텼고, 브레이크, 올스타 브레이크 가졌고, 전열 재정비했고, 다시 이제 글라스나우의 에이스급 승부수 던지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선전 기대로 가고. 여기 템파의 아로자라네가 불개주랑 같이, 이제 홈런 레이스 이제 결승전을 치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불개주가 아로자레나를 이제 2개 차이 홈런으로 23대 25 이렇게 이제 따돌리면서 아로자레나가 이제 아쉽게 2위에 그쳤고, 이제 불개주가 우승을 했던 것인데, 뭐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 우승 못해도, 근데 워낙 이제 그런 것들 올스타전에서 막 다들 최선을 다하고, 홈런 더비에서 막 목숨 걸고도 막 이제 최선의 그런 승부를 하고 이러는 것이, 워낙 그 상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게 홈런 더비 우승자에게 돌아가는 상금이.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이스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레이스였었는데, 마지막에 막 불이 나게 막 쫓아가는 그 레이스가 상당히 이제 볼만했었죠. 예, 아무튼 뭐 아로자레를 비롯한 템파의 타선 여전히 건재하고, 그다음에 글라스노우에 대한 기대치 있고, 그래서 여기는 템파 쪽으로 잡고 가고, 다음에 10번 경기는 세인트루이스랑 워싱턴의 경기. 일감에 들어오는 거는 세인트루이스인데, 저는 계속 들여다볼수록 워싱턴이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두 팀 모두 다 불펜이 아주 뭐 철통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승부가 이변이 연출하면 이렇게 접전을 피해서 한쪽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승부가 갈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예, 세인트 힉스가 한번 큰 실책을 한번 이제 범하고서 경기를 이제 블론 세이버 하면서 내준 이후에, 좀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렇기도 하고, 그 말고도 나머지 그 불펜들 자체가 다 센트들은 아니라서, 항상 뭐 뒤로 가면 갈수록 리드를 잡고 있어도 불안불안한 뭐 그런 팀들이죠, 여기. 자, 다음에 11번 경기 콜로라도이고 양키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로돈이 이제 선발 예고가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양키스가 지금 저치도 빠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타선의 무게감이 좀 덜한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레이스를 해주려면은 투수진의 분발이, 마운드의 분발이 필요한데, 로돈의 복귀는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페이스를 슬슬 이제 회복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중. 정상적인 컨디션 하에서 로돈이 던진다 그러면은 뭐 영원한 페이버릿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SP 선발이죠. 자, 여긴 양키스.
그리고 에인절스고 휴스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타니라 프랑스. 오타니요, 여기. 오타니 프랑스. 오타니가 참 여기 에인절스에서는 보배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팀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오타니 혼자만 야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팀 에인절스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트라웃이 또 부상이고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빠진 것, 그리고 팀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하지만 유일하게 혼자 야구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타니가 또 선발이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일감에 들어오는 건 오타니 쪽에 먼저 들어오는데, 근데 오타니가 최근에 또 던지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또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타니의 그 스위퍼도 어느 정도 이제 타자들한테 좀 익숙해져 있고, 좀 노출이 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볼 배합을 좀 바꿔가기도 하고 있고, 직구 비중을 좀 늘리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이제 다시 좀 더 비중을 높여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화를 또 주고 있기는 한데, 자, 아무튼, 오타니만 맹신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이런 분위기라고, 이제 흐름에 있는 경기라고 보고, 그러면서 휴스턴 쪽에서의 반격도 있고, 그렇다고 올커버 찬스를 쓰고 가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실전 공략은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는 만약에 프로토라면 아무리 뭐 오타니고 뭐 자시고 간에 여기는 저는 패스하고 싶은 뭐 그런 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승일패 편성 속에서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마킹 공략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입니다. 오클랜드고 미네소타 경기. 저는 여기 뭐 오클랜드는 세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못 되고, 올 시즌 쉽지 않고, 내년 시즌도 뭐 그렇게 막 열심히 뭐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막 리빌딩을 하고 막 세게 막 전력 보강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 어스트릭스를 볼 수 있는 시점은 나중에 훗날 이제 연고지 이전이 되면, 라스베가스로 가면 그때서부터 다시 이제 에이스의 배팅이 가능한 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다음에 14번 경기는 시애틀이고요, 디트로이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다가 저는 결론적으로 아껴놨던 올커버 찬스를 여기다가 쓰려고요. 마지막 경기. 디트로이트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았던 디트로이트인데, 이제는 하나둘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복귀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모멘텀이 생겼고, 이제 후반기를 대비한 그런 노림도 좀 생긴 그런 디트로이트이거든요. 일감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이제 시애틀이 이제 일감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복병 삼아서 같이 이제 마킹을 소화해 준다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이제 올커버 찬스를 한번 쓰고요, 지우개 찬스를 쓰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디트로이트 쪽을 응원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뭐 그런 판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일패 32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